안녕하세요.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아세나 책방입니다. 오늘도 이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저에게는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는 걸 꼭 전하고 싶었어요.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. 그럼 오늘의 이야기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. 그날 저는 할머니의 장례식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. 할머니가 계시던 그 방엔 이제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죠. 벽에 걸려있던 사진들, 책장에 꽂힌 오래된 책들, 침대 위에 니틀리 폴더드 한 손수건 하나.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그분만 안 계셨습니다. 마음을 다잡고 천천히 할머니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. 한 장 한 장 옷을 깨고 책 사이에 낀 쪽지도 정리하고 그렇게 할머니의 흔적을 정리하다 서랍장을 열었을 때였습니다. 그 안에 노랗게 바랜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. 겉면에는 익숙한 글씨체로 아세나에게 라고 쓰여 있었어요. 손끝이 떨렸습니다. 왠지 모르게 그 편지를 보는 순간 숨이 잠시 멈췄던 것 같아요. 그 작은 봉투 하나에 어쩌면 할머니가 제게 남기고 싶었던 마지막 말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. 저는 아주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. 그리고 조심스레 속지를 꺼내 펼쳐보았습니다. 편지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. 사랑하는 아가야, 이 편지를 볼 땐 아마 내가 너 곁에 없겠지. 그 순간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. 할머니의 글씨체는 참 따뜻했습니다.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던 그 감촉처럼요. 마치 그 편지는 시간을 건너 제게 도착한 마지막 선물 같았습니다. 그 한 문장에 담긴 마음이 제 가슴을 흔들었습니다. 잊고 지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고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.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그 편지에서 시작됩니다. 그것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사랑의 기억이자 마음을 지켜주는 따뜻한 안식처였습니다. 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할머니 혹은 누군가의 사랑이 조용히 다가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. 지금부터 그 편지 속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드릴게요. 눈을 감고 마음으로 들어주세요.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할머니가 남긴 그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. 처음엔 눈물 때문에 끝까지 읽을 수조차 없었죠.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꾸만 그 편지를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. 할머니의 글씨체는 삐뚤빼뚤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. 볼펜 자국이 눌린 흔적은 마치 오래 고민하며 꾹꾹 눌러 쓴 마음의 깊이를 느끼게 했습니다. 우리 아가 너는 늘 내 자랑이었다. 그 문장을 읽을 때 저는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어요. 어린 저는 늘 작고 수줍은 아이였고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걸 두려워했어요. 하지만 그런 저를 할머니는 항상 손잡아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. 우리 아가는 나무처럼 자랄 거야. 천천히 그리고 튼튼하게.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그땐 몰랐습니다. 편지 속에는 제게 전하지 못한 할머니의 속마음이 차곡차곡 담겨 있었어요. 내가 밤늦게 공부할 때 몰래 문틈 사이로 봤단다. 눈 비비며 책 읽는 내 모습이 그렇게 예쁘더라. 그리고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. 내가 아플까봐 걱정하는 너의 눈빛을 보며 아, 우리 아가가 다 컸구나 싶었지. 그 편지를 읽는 동안 저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. 과거의 저와 지금의 제가 할머니의 글을 매개로 만나고 있는 듯 했습니다. 편지에는 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. 사랑은 말로 다 못 전할 때가 많단다. 그래서 난 이렇게 편지를 남긴다. 혹시나 내가 미처 너에게 다 말하지 못하고 떠날까봐. 저는 할머니에게 너무 많이 받기만 했던 것 같아요. 할머니는 늘 조용히 저를 바라봐 주셨고 말없이 저를 응원해 주셨죠. 그런데 저는 언제 마지막으로 할머니 손을 잡았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. 무심히 지나친 일상이 그분께는 얼마나 소중했을지도 모르는데 가끔은 하늘을 봐줘. 내가 구름 속에서 너를 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. 그 문장은 제 마음을 조용히 무너뜨렸습니다. 하늘을 볼 때마다 왠지 모르게 울컥할 것 같아요. 편지의 마지막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. 언젠가 내가 많이 외로울 때 이 편지를 다시 꺼내 읽어. 그때도 내가 내 곁에 있다는 걸 조용히 느낄 수 있을 거야.
그 말대로 저는 정말 외로운 어느 날 다시 이 편지를 꺼내 읽고 있었던 거예요. 할머니는 이미 그 순간까지도 제 외로움을 알고 계셨던 거죠. 어쩌면 이 편지는 세상을 떠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이 아닐까요? 손편지. 잊혀진 것 같지만 가장 진심이 느껴지는 소통의 방법. 요즘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빠르게 주고받고 너무 많은 감정을 얕게 흘려보내죠. 하지만 그 한 장의 편지는 단어 하나하나가 마음을 울렸어요. 종이 위에 눌러 쓴 할머니의 감정, 사랑, 걱정, 위로, 그리고 고백. 그 모든 게 한 문장 한 문장 저를 감쌌습니다.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 하루에 단 한 줄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그것이 꼭 편지가 아니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. 말 한마디, 따뜻한 눈빛, 그리고 고마워, 사랑해 같은 짧은 표현들.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의 하루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. 할머니가 남긴 편지를 읽으며 저는 또 한 번 배웁니다. 사랑은 함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기억되고 남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.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말하지 못한 사랑을 편지로, 마음으로, 눈빛으로 전하고 있을 거라 믿어요. 그게 우리가 사랑을 기억하는 방법이니까요. 편지의 끝으로 갈수록 할머니의 글씨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. 아마도 그 편지를 쓸 때 손이 많이 떨리셨던 것 같아요. 삐뚤빼뚤한 마지막 문장은 저를 오래도록 그 자리에서 멈추게 만들었습니다. 너는 몰랐겠지만 나는 너를 보며 매일 기도했단다. 기도라는 단어. 그 말이 이렇게 가슴을 울릴 줄 몰랐습니다. 누군가가, 그것도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위해 매일 기도했다는 사실. 그것만으로도 내가 살아온 날들이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느끼게 했어요. 어쩌면 제가 힘들었던 그 순간들, 울면서 버스를 탔던 날, 결과 발표에 좌절했던 날,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돌아오던 밤들, 그 모든 시간마다 할머니는 아무도 모르게 제 이름을 속삭이며 기도하고 계셨던 걸지도 모르겠어요. 그 순간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. 왜 그토록 가까이 있었던 사랑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을까요? 우리는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. 곁에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내 옆에 있을 거라고 믿고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그 마음을 밀어두죠. 하지만 그 사랑은 언제나 거기 있던 게 아니라 누군가가 조용히 지켜내고 묵묵히 쌓아온 것이라는 걸 저는 할머니의 편지를 읽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요.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. 내가 떠나고 나면 너무 많이 울지는 말아라. 하지만 가끔은 내 이름을 불러주렴. 그럼 난 내 곁에 있다고 느낄 수 있을 테니까. 그 문장을 읽고 저는 참지 못하고 울고 말았습니다. 이 편지 한 장이 어떻게 이렇게 깊은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? 어쩌면 할머니는 떠나기 전 이 편지를 쓰시면서 제 울음을 먼저 걱정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. 그 마음이 너무나 따뜻하고 애틋해서 그냥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. 할머니는 이제 이 세상에 없지만 그분의 목소리는 이 편지를 통해 지금도 저를 다독이고 있습니다. 그날 이후로 저는 종종 편지를 꺼내 읽습니다.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달라요. 어느 날은 위로가 되고, 어느 날은 자책이 되고, 어느 날은 감사가 됩니다. 그만큼 이 한 장의 편지는 수십 장의 말보다, 수천 장의 사진보다 훨씬 더 큰 울림을 줍니다. 그 편지를 읽고 나서야 저는 할머니가 제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다시 느끼게 되었어요. 할머니는 그저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를 믿어주는 존재였다는 걸요. 사랑은 때때로 의심할 수 있지만 믿음은 의심하지 않잖아요. 그 믿음이 저를 지금까지 살아오게 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믿음을 이어가고 싶습니다. 지금 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로 다 하지 못했던 마음을 조금 더 용기 내어 전하려고 해요. 할머니가 해주지 못한 말들을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어요. 사랑한다는 말, 고맙다는 말, 보고 싶다는 말. 우리가 너무 늦기 전에 잊지 말고 전해야 할 말들이에요. 이 편지는 제 삶을 바꿔 놓았습니다.
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삶도 조금은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요? 지금 이 순간 당신도 누군가를 떠올리고 있다면 잠시 멈춰 그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보세요. 그리고 할머니가 제게 남긴 것처럼 당신도 누군가에게 작은 편지 한 장 남겨보세요. 그건 단순한 글이 아니라 사랑의 기록이 될 거예요. 그리고 언젠가 그 편지를 받은 누군가는 당신을 기억하며 이렇게 말하겠죠. 그 사람은 나를 믿어줬어요.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삶은 충분히 아름다워질 수 있으니까요.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창밖 하늘을 한 번씩 올려다보는 습관이 생겼어요. 할머니가 편지에 남기셨던 말이 자꾸 떠올라서요. 가끔은 하늘을 봐줘. 내가 구름 속에서 너를 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. 그 문장을 읽고부터 하늘을 올려다보면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. 무언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,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존재의 감각. 그게 바로 사랑의 진짜 모습 아닐까요? 편지를 읽은 후 저는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던 미안함을 조금씩 덜어냈습니다. 할머니께 고맙습니다 라고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아쉬움, 더 많이 안아드리지 못한 후회, 그 모든 감정이 편지를 읽고 울며 웃는 시간 속에서 조금씩 정리되어 갔어요. 그리고 깨달았습니다. 진짜 이별은 사람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기억이 잊히는 거라는 걸요. 하지만 할머니와의 기억은 이 편지 한 장으로 제 안에 단단하게 남아 있습니다. 어떤 날은 그 편지를 꺼내 읽으며 괜히 웃기도 해요. 우리 아가는 고구마보다 군고구마를 더 좋아했지? 이런 농담 섞인 문장이 편지 한켠에 적혀 있었거든요. 그걸 읽을 때마다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. 제가 군고구마를 입에 잔뜩 물고 웃을 때 할머니는 저를 보며 눈을 찡긋하셨죠. 그런 작고 따뜻한 기억들이 이제는 제 마음의 등불이 되었습니다. 어둡고 지칠 때 그 편지를 읽으면 왠지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겨요. 그리고 그런 용기를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싶어졌어요.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.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을 줄 수 있을 거라 믿어요.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,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나요? 가족, 친구, 오랜 인연. 혹시 전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오늘 그 마음을 편지로 적어보세요. 꼭 종이 편지가 아니어도 괜찮아요. 짧은 메시지, 한 통의 전화 혹은 사진 한 장이라도 괜찮습니다. 그 작은 표현이 누군가에겐 한 장의 편지보다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. 할머니는 제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. 사랑은 특별한 날에만 전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감정이라는 걸요. 편지 한 장으로 저는 다시 삶을 사랑하게 되었고 다시 사람들을 더 깊이 안아보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저는 매일 마음속으로 말합니다. 할머니, 제가 잘 살고 있어요. 가끔은 울지만 많이 웃고 있어요. 당신이 주신 편지 덕분에요. 이제는 이 편지를 제 안에만 담아두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.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부디 당신도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. 그리고 당신의 삶 속에도 이런 따뜻한 편지 하나가 늘 함께 하길 기도할게요.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당신이 지금 느끼고 계신 이 마음, 그리움, 따뜻함, 아련함, 그리고 사랑, 그 모든 감정은 당신 안에 사랑이 있다는 증거입니다.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손길이 그리운 날이 있고 전하지 못한 말 한마디가 오래도록 가슴속에 남아있는 날이 있습니다. 이 채널 아세나 책방은 그런 마음을 꺼내고 나누는 공간이 되고 싶습니다. 편지처럼 조용히 다가가 어느 날 문득 마음을 톡하고 건드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드릴게요.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했다면 잠시 멈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당신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자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로 돌아올 약속입니다. 그리고 혹시
당신도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함께 나누고 함께 기억하며 함께 울고 웃는 공간으로 이 책방을 채워가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는 편지 속에서, 추억 속에서, 그리고 이 작은 화면 속에서도 늘 연결되어 있으니까요. 다음 이야기에서도 꼭 다시 만나요. 그때까지 당신의 하루가 부드러운 사랑으로 감싸이길 바랍니다. 여기까지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당신의 하루가 이 이야기로 조금이라도 따뜻해졌다면 그것만으로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, 그 작은 손길이 이 책방을 더 오래 더 깊이 지켜주는 큰 힘이 됩니다. 아세나 책방은 다음에도 조용히 마음을 두드릴 수 있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. 그때도 지금처럼 여기 있어주세요. 당신의 하루 끝에 이 작은 책방이 함께하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사랑합니다.